제가 왜 무릎을 꿇어야 하나요? 은행 로비 한가운데서 이진아 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에는 10명이 넘는 동료들이 서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규정을 어긴 건 사실이잖아. 어서 사과해. 지점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진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긴 규정이란 게 고작 VIP 고객을 3분 기다리게 한 것뿐이라는 걸. 그것도 쓰러진 노인을 돕느라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진아의 눈앞에서 지난 일주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낡은 파카를 입고 은행을 찾았던 그 노인. 키오스크 앞에서 30분이나 헤매던 그 할아버지. 진아는 자신의 점심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를 도왔습니다. 앱 설치부터 비밀번호 설정까지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알려드렸죠. 고맙소. 참 고맙소.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이 진아의 손을 꼭 잡았던 그 순간. 그때만큼은 모든 게 의미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어. 사과할 거야 말 거야? 지점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진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꽉 쥐며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 순간 로비 입구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죠. 고급 수트를 입은 한 남자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50대 후반의 남성이었죠. 진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얼굴을 알아본 거였어요. 네이비 수트 아래 감춰져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일주일 전 낡은 파카를 입고 자신의 도움을 받았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아니,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윤. 국내 10대 재벌 태윤그룹의 회장이었죠. 무슨 일입니까? 강태윤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진아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험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으니까요. 하지만 진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시험의 진짜 의미를, 그리고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라는 걸 말이죠. 2025년 4월 첫째 주 월요일 오후 3시. 서울 한복판 63층 빌딩의 최상층 회장실. 강태윤은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에는 텀블러가 들려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였죠. 58세. 국내 10대 기업 태윤그룹의 수장. 자산 규모 6조 원. 직원 2만 명. 숫자로만 보면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윤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한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32세의 아들 강민준의 사진이었죠. 명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MBA를 받았습니다. 현재 그룹의 전략기획실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완벽한 후계자였죠. 하지만 오늘 아침 민준이 찾아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태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던 말이었어요. 민준도 이제 32이니 결혼할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좋다. 상대가 누구냐? 이진아라고 합니다. 한빛은행 광화문 지점 대리입니다.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원이라면 나쁘지 않았어요. 안정적인 직업이고 교육 수준도 보장되니까요. 집안은?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보육원 출신이에요. 그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윤의 손이 멈췄어요. 텀블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올 정도였죠. 뭐라고?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왔고 지금은 은행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에요.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흔들림이 없었죠. 안 된다. 태윤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 가문의 명예와 격이란 게 있어. 아버지도 외로우시잖아요.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잠드시죠. 그게 행복하십니까? 민준의 말에 태윤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숨겼어요. 평생 그래왔듯이.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태윤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만나보세요. 제발. 민준이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홀로 남은 태우는 책상 위에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었어요.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따뜻해 보이는 눈매. 은행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진아. 태우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의 사진이었어요. 20대 후반의 자신과 한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수연이었죠. 태윤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수연은 작은 서점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였어요.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집안도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우리 평생 함께하자. 비 내리던 그날 수연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태윤의 아버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요. 내 주제를 알아라.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여자다. 결국 태윤은 수연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재벌가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죠. 하지만 그 결혼은 6년 만에 끝났습니다. 성격 차이였다고 했지만 사실은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 후로 태윤은 혼자였습니다. 오직 일과 아들만을 위해 살았죠. 수연아. 태윤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20대의 모습으로 웃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미안해. 태윤은 두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수연의 사진과 진아의 사진을. 묘하게도 두 사람의 눈빛이 비슷했어요. 따뜻하고 선한 눈빛이었습니다. 안 돼. 또 같은 실수를 할 순 없어. 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두려워하는 건 체면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오후 4시 이사회 준비되었습니다. 알았네. 태윤은 두 사진을 모두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어요. 다시 완벽한 회장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겠다. 아들에게 내가 겪은 아픔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여자 이진아가 정말 아들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돈과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지. 태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계획이 떠올랐어요. 내가 직접 시험해보겠다. 2025년 4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한빛은행 광화문 지점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신규 계좌 개설 고객, 대출 상담 고객, 환전을 원하는 여행객들로 로비가 가득했어요. 이진아 대리는 3번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34세, 은행 경력 9년차. 성실하고 꼼꼼한 일 처리로 고객들 사이에서 평이 좋았죠. 다음 분 오세요. 진아가 밝게 웃으며 다음 고객을 불렀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걸어왔어요. 손에 통장과 도장을 잔뜩 들고 있었습니다. 저기, 통장 정리하고 싶은데. 네, 어머님. 천천히 말씀하세요. 진아는 할머니가 가져온 통장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20년 넘은 묵은 통장들이었어요. 잔액은 얼마 없었지만 진아는 하나하나 정성껏 처리했습니다. 30분이 걸렸습니다. 옆 창고 직원들은 그 시간에 서너 명을 처리했어요. 하지만 진아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되었어요. 앞으로는 이 통장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아이고, 고맙네. 참 고마워. 할머니가 진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진아는 할머니를 배웅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까지 이 시간이 남았지만 대기번호는 20번이 넘게 남아있었어요. 이진아 대리, 너무 느려. 손님들 다 기다리잖아. 옆 창구에 박철민 대리가 작게 핀잔을 했습니다. 진아는 미소만 지었어요. 고객님이 이해하실 때까지 설명드려야죠. 그러다가 평가 깎여. 처리 건수도 중요하다고. 진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고객을 불렀어요. 오후 1시 점심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아는 간단히 김밥과 우유를 사서 휴게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로비를 지나가다 멈칫했습니다. 키오스크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낡은 파카를 입고 때가 탄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짐바구니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노인은 키오스크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아는 김밥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도와드릴까요?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깊은 주름이 파인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어딘가 품위가 느껴졌어요. 진아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업무를 보러 오셨어요?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 네, 그럼 여기 계좌 개설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진아는 노인의 손을 잡고 천천히 버튼을 눌러주었습니다. 화면이 넘어갔어요.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어르신 번호를 아세요? 잠깐만. 노인은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이 나오지 않았어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서 안내해드릴게요. 천천히 하세요. 진아는 전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신분증을 찾는 동안 뒤에서 다른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아는 노인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아, 찾았네. 여기 있어요. 네, 잘 찾으셨어요. 그럼 이제 여기 번호를 입력해 볼까요? 노인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하지만 터치가 잘 안 되었어요. 여러 번 누르는데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게 왜 안 되지? 아, 조금 세게 눌러야 해요. 이렇게요. 진아는 노인의 손을 잡고 다시 함께 눌러주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노인은 진아를 올려다봤습니다. 고맙소. 천만에요. 처음이시면 어려울 수 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아는 끝까지 노인을 도왔습니다. 자, 이제 다 되었어요. 대기번호표가 나왔으니까 여기 앉아서 기다리시면 돼요. 참 고맙소. 이름이 뭐예요? 이진아입니다. 이진아. 좋은 이름이구만. 고맙소 정말. 노인은 번호표를 꼭 쥐고 대기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진아는 그제야 휴게실로 향했어요. 점심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밥은 식어 있었지만 진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빠르게 먹고 다시 창고로 돌아왔어요. 오후 2시 노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진아의 창고 앞에 앉았어요. 어르신 또 뵙네요. 아, 아까 그 직원이로구만. 진아는 신분증을 받아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노인의 주소가 강남구의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혹시 자녀분 집에 사시나? 진아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어르신, 통장 비밀번호를 설정하셔야 해요. 숫자 4자리를 정해주세요. 4자리. 뭘로 하지? 노인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진아는 옆에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생일이나 기억하기 쉬운 숫자로 하시면 돼요. 그럼 525. 네, 확인 부탁드립니다. 진아는 노인이 비밀번호를 2번 입력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통장과 카드를 건네주었어요. 다 되셨어요. 앞으로 이 통장으로 입출금하시면 됩니다. 고맙소. 참 친절하시구만. 노인이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으로도 은행 볼 수 있다던데. 아, 모바일 뱅킹 말씀이시죠? 그게 뭐예요? 진아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핸드폰으로 통장 조회하고 송금도 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어르신, 스마트폰 있으세요? 있긴 한데. 아들이 줬는데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진아는 노인의 핸드폰을 받아 앱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사용법을 설명했어요. 여기 이 아이콘을 누르면 돼요. 그럼 통장 잔액이 보이죠? 오, 신기하네. 송금할 때는 여기를 누르고요. 어르신, 이거 홈 화면에 바로 올려드릴게요. 그럼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진아는 위젯을 설정하고 글자 크기도 크게 바꿔주었습니다. 와, 이제 잘 보이네요. 고맙소 정말. 천만에요. 어려우시면 언제든 오세요. 노인은 진아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묘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고맙소. 이진아 씨.
좋은 사람이구만. 노인은 통장과 핸드폰을 챙겨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나섰어요. 진아는 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끔 이런 순간이 있었어요.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 큰 의미가 되는 순간. 그럴 때마다 진아는 자신의 일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아는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이 도운 노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 만남이 시험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죠. 은행 밖 주차장에서 강태윤은 낡은 파카를 벗었습니다. 운전기사가 고급 코트를 건네주었어요.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흥미롭군. 태윤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가겠네. 2025년 4월 15일 화요일 오전 11시. 진아는 이번 창구에서 한 고객의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30대 부부였는데 생애 첫 집을 마련하려고 했어요. 긴장한 표정으로 계속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럼 이자율이 정확히 얼마예요? 금리는 연 4.2%이고요. 중도 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에는 있지만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진아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서류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해시켰습니다. 그때 은행 입구가 열렸습니다. 강태윤이 다시 낡은 파카 차림으로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헌 가방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진아는 고개를 들었다가 노인을 알아봤습니다. 지난주에 도와드렸던 그 어르신이었어요.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윤도 진아를 봤습니다. 하지만 곧장 그녀에게 가지 않고 키오스크 앞에 섰어요. 일부러 헤매는 척했습니다. 진아는 고객 상담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눈길은 계속 노인에게 갔어요. 키오스크 앞에서 20분째 서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럼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실장님 잠깐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진아는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저번에 돈을 좀 넣었는데 확인하려고. 아, 입금 확인하시려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아는 노인과 함께 키오스크를 조작했습니다. 통장을 넣고 잔액을 확인했어요. 여기 보세요. 50만 원 입금되어 있어요. 오, 정말 들어갔네. 신기해. 모바일 앱으로도 보실 수 있어요. 지난번에 알려드렸잖아요. 그게 또 까먹었어요. 진아는 웃으며 노인의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사용법을 알려주었어요. 그때 은행 입구가 벌컥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가 거칠게 들어왔어요. 명품 시계를 차고 고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VIP 고객 김상현입니다. 지점장 어디 있어요? 로비 분위기가 순식간에 경직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어요. 김지훈 지점장이 사무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 김 사장님. 어서 오세요. 지점장, 오늘 대출권 결제 나왔어요? 급한데. 아, 그게. 조금 서류가. 조금. 나 지금 시간 없어요. 빨리 처리해줘요. 김상현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지점장이 진아를 봤습니다. 이진아 대리 잠깐 와봐. 진아는 노인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한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 괜찮소. 천천히 하시오. 진아는 지점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사장님 대출건 내가 맡았지? 네, 그런데 아직 소득 증빙 서류가. 그거 나중에 받아. 일단 진행해. 하지만 규정상. 규정? 지금 VIP 고객이 기다리고 있잖아. 빨리 처리해. 지점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진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최소한 재직 증명서는 필요합니다. 아, 진짜. 그런 거 내일 팩스로 보내면 되잖아. 빨리 안 해? 김상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진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진아를 쳐다봤어요. 지점장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진아 대리, 지금 뭐 하는 거야? 규정대로 하는 겁니다. VIP 고객한테 이런 식으로. 모든 고객은 동등합니다. VIP든 아니든. 진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김상현이 비웃었어요. 야, 이것 봐. 나 여기 30억 예치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도 똑같이 대우받아야 돼. 네, 그렇습니다. 진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상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지점장, 이거 뭐야? 직원 교육 제대로 안 시켰어? 지점장이 진아를 노려봤습니다. 이진아 대리, 내 방으로 와. 지금 상담 중인 고객이 계십니다. 진아는 고개를 들어 이번 창구의 부부를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 사람들 나중에 하면 되잖아. 먼저 오신 분입니다. 그분들 상담 끝내고 가겠습니다. 진아는 이번 창구로 돌아갔습니다. 부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계속하시죠. 지점장과 김상현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김상현이 혀를 찼어요. 에이, 됐어. 다른 은행 가지 뭐. 김 사장님 잠깐만요. 지점장이 김상현을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김상현은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키오스크 옆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던 강태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짜 미소였어요. 원칙을 지키는구나. 권력 앞에서도. 태훈은 조용히 통장을 챙겨들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더 볼 필요가 없었어요. 두 번째 시험도 통과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아의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김상현이 나간 후 로비는 얼어붙었습니다. 지점장이 사무실로 돌아가며 진아를 쏘아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진아는 계속 부부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대출 승인까지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대리님. 부부가 일어서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까 멋있으셨어요. 진아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멋있긴요. 이제 곧 큰일 날 텐데.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아는 자리를 정리하려다 비서 직원이 다가오는 걸 봤어요. 이진아 대리님, 지점장님이 부르십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진아는 심호흡을 하고 지점장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김지훈 지점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앉아. 진아는 앉았습니다. 이진아 대리, 오늘 무슨 짓을 한 거야? 규정대로 했을 뿐입니다. 규정? 30억짜리 고객을 날린 게 규정이야? 지점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류 미비 상태로 대출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융통성 있게 처리하라고. VIP 고객이면 좀 봐줄 수도 있는 거잖아. 모든 고객은 평등합니다. 평등? 웃기고 있네. 은행이 뭘로 돌아가는지 알아? 돈이야, 돈. 지점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팽소리가 났어요. 이진아 대리, 당신 때문에 오늘 30억 고객 잃었어. 이거 책임질 수 있어? 서류가 나오면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김상현 사장 성질 알잖아. 다신 안 와. 지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고한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알았어? 규정을 어길 순 없습니다. 뭐? 원칙을 굽힐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진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점장은 진아를 한참 쳐다봤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 방식대로 해봐. 하지만 평가 각오해. 네. 진아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진아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평가. 그건 곧 승진과 연봉을 의미했어요. 진아는 이미 2번이나 승진해서 탈락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검게 변하더니 천둥까지 쳤어요. 은행 로비는 비를 피하러 온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진아는 4번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업무가 많았어요. 처리해야 할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은행 입구가 열렸습니다. 젖은 파카를 입은 노인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강태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위험해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어요. 어르신. 진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노인에게 달려갔어요. 태윤은 실제로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어젯밤 과음을 했고 오늘 아침부터 속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계획대로 은행에 왔습니다. 세 번째 시험을 위해서. 어르신 괜찮으세요?
진아가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의자로 안내하려 했어요. 그 순간 태우는 일부러 다리에 힘을 빼고 쓰러지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지러웠던 거였어요. 몸이 기울었습니다. 어르신. 진아가 노인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누구 없어요? 119 불러주세요. 진아의 외침에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다들 멀찌감치 서서 쳐다만 봤어요. 진아는 노인을 눕혔습니다. 재킷을 벗어 베개처럼 받쳐주었어요.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태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진아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어요. 연기가 아니로구나. 진짜 걱정하고 있어. 태훈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물 좀. 네, 잠깐만요. 진아는 옆에 있던 직원에게 소리쳤어요. 박 대리님, 물 좀 가져다 주세요. 하지만 박철민 대리는 머뭇거렸습니다. 저기, 지점장님이. 빨리요. 진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박 대리가 놀라서 물을 가져왔어요. 진아는 노인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물을 조금씩 입에 넣어 주었어요. 천천히 드세요. 태우는 물을 삼켰습니다. 진짜로 목이 말랐어요. 그때 지점장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로비의 소란을 듣고 온 거였어요. 무슨 일이야? 어르신이 쓰러지셨어요. 뭐? 여기서? 지점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골치 아픈 일이 생겼다는 표정이었어요. 이진아 대리, 빨리 밖으로 모셔. 네. 지금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은행 이미지 생각해. 여기서 이런 일 있으면 어떡해. 지금은 이미지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진아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모두가 진아를 쳐다봤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뭐라고? 사람이 위험한데 이미지를 생각하라고요? 그게 은행원이 할 말입니까? 진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점장은 입을 다물었어요. 주변에 고객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들것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여기 환자분 계신가요? 네, 여기요. 진아는 구급대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증상이 언제부터였는지, 어떤 약을 드시는지. 어르신, 제가 같이 갈까요? 진아가 노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태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괜찮소. 일 보시오. 하지만, 정말 고맙소. 당신 덕분에 살았소. 태우는 진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짜 감사의 마음이었어요.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진아는 그제야 자신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무릎에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유니폼도 젖어 있었습니다. 이진아 대리. 지점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사무실로 와. 진아는 각오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끝일 수도 있다고. 지점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김지훈 지점장은 책상에 앉아 진아를 노려봤어요. 이진아 대리, 오늘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응급환자를 도왔을 뿐입니다. 그게 내일이야? 은행원이 할 일이? 지점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람이 쓰러졌는데 못 본 척 해야 합니까? 그건 그렇지만 로비 한가운데서 저런 소란에 고객들이 다 봤잖아. 도와줘야 할 사람을 도왔습니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진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내가 지난 2주간 한 짓거리들 봐. VIP 고객 날리고 지점장 지시 무시하고 이제는 업무 팽개치고 노숙자 돌보고. 노숙자가 아닙니다. 어르신입니다. 똑같아. 어쨌든 이 은행의 고객도 아닌 사람을 위해서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야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진아가 지점장의 말을 잘랐습니다. 사람? 여긴 은행이야. 돈을 다루는 곳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지점장이 말을 잃었습니다. 순간 진아의 눈빛이 너무 순수해서 뭐라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진아 대리, 난 내가 이해가 안 돼. 왜 그렇게 손해보는 일만 하는 거야? 손해가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할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 평가에서 탈락하는 거야? 승진 못하는 거야?
그래도 괜찮습니다. 진아의 대답에 지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내 고집대로 해. 하지만 결과는 내가 책임져. 알았어? 네. 진아는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지점장이 다시 불렀어요. 이진아 대리. 네. 너 후회 안 해? 진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아니요. 단 한 번도요. 진아가 나가고 지점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에 머리를 박고 한숨을 쉬었어요. 저런 고집쟁이 같으니.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진아의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사람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점장은 언제부터 사람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은행원이 된 첫날, 자신도 진아처럼 순수했었는데, 그날 저녁 진아는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컵라면 하나를 사서 벤치에 앉아 먹었어요. 오늘 하루가 힘들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진아야, 밥 먹었어? 응, 지금 먹고 있어. 뭐 먹는데? 컵라면.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아야, 미안해. 내 때문에 힘들지? 아니야. 괜찮아. 아버지가 너무 고집이 세서.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꼭 설득할게. 민준아, 난 괜찮아. 진짜로. 진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날 싫어하시는 것도 이해해. 나도 나였으면 그랬을 거야. 무슨 소리야? 넌 너무 좋은 사람인데. 보육원 출신의 부모도 없잖아. 배경도 하나 없고. 그게 뭐가 중요해? 넌 스스로 다 이뤄낸 사람이잖아. 민준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다음 주 토요일에 아버지랑 식사 약속 잡았어. 꼭 와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진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잘 될 거야. 분명히. 진아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2025년 4월 29일. 진아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라 업무가 많을 거라 예상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진아를 쳐다봤어요. 무슨 일 있어요? 진아가 박철민 대리에게 물었습니다. 진아 씨. 큰일 났어. 큰일? 지점장님이 아침부터 난리야. 고객 한 분이 컴플레인을 넣었대. 컴플레인? 누가요? 박 대리가 진아를 피해 시선을 돌렸어요. 그게 진아 씨 때문이래. 진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지난주에 VIP 고객한테 무례하게 대했다고. 김상현 사장이 본사에 정식으로 민원 넣었대. 뭐라고요? 진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규정대로 했을 뿐인데. 지금 지점장님이 진아 씨 찾고 있어. 조심해. 진아는 지점장실로 향했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갔어요. 김지훈 지점장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옆에는 본사에서 온 감사팀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이진아 대리 앉으시죠. 감사팀 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VIP 고객 김상현 사장과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아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서류 미비 상태로 대출을 진행할 수 없다고 했던 것, 규정을 지켰을 뿐이라고. 하지만 김 사장은 무례한 태도로 응대했다고 주장하십니다. 규정을 설명했을 뿐입니다. 김 사장은 30억 예치 고객입니다. 그 정도 고객에게는 특별 대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고객은 평등합니다. 진아의 대답에 감사팀 직원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흥미롭군요. 그럼 이진아 대리는 규정이 VIP 서비스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규정은 모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있습니다. 김 사장 같은 고객을 잃으면 은행 손해가 막심합니다. 일시적 손해보다 원칙이 중요합니다. 감사팀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진아 대리,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으로 징계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징계를 받아야 합니까? 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VIP 고객을 잃은 것도 모자라 태도까지 문제라면. 바로 그때 지점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모두가 놀라 돌아봤어요. 고급 정장을 입은 50대 후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태윤이었어요.
회장님. 지점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일입니까? 태윤의 목소리는 낮고 권위적이었습니다. 아, 그게 내 직원을 징계한다고요? 직원이라니요? 감사팀 직원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태윤은 진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이진아 대리. 내 며느리가 될 사람입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밖에서도 다 들렸거든요. 진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윤을 쳐다봤습니다. 어르신? 회장님이라고 부르시죠. 이제는. 태윤이 명함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강태윤. 태윤그룹 회장. 지점장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습니다. 회장님께서 어떻게? 김지훈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태윤은 천천히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여유로운 모습이었어요. 3주 전부터 이 은행을 관찰했습니다. 관찰이라니요? 내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가 여기서 일하니까요. 태윤이 진아를 보았습니다. 진아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다고. 지점장과 감사팀 직원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변장을 하고 말이죠. 변장이라니. 허름한 노인으로 변장해서 은행을 찾았습니다. 3번이나요. 태윤은 책상 위에 작은 카드를 꺼내 놓았습니다. 안심 카드라고 적혀 있었어요.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이진아 대리는 자기 점심시간을 포기하고 나를 도왔습니다. 키오스크 사용법을 알려주고 앱 설치를 도와줬죠. 태윤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더 놀라웠습니다. VIP 고객이 온다고 난리였지만 이진아 대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먼저 온 고객의 상담을 끝까지 마쳤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3번째. 내가 쓰러졌을 때 이진아 대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나를 도왔어요. 태윤이 진아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지금은 이미지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내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고. 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윤은 지점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징계.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몰라 뵙고. 잘 들으시오. 이진아 대리는 이 은행에서 가장 훌륭한 직원입니다. 태윤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권력보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 이 은행은 끝난 겁니다. 송구스럽습니다, 회장님. 지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태윤이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내 계좌 잔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8,200억 원입니다.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당장 전부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진아 대리 같은 훌륭한 직원이 있으니까요. 태윤이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이진아 대리에게 부당한 일이 생기면 그날로 전액 인출하겠습니다. 명심하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지점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태윤은 진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진아 씨, 토요일에 시간 있습니까? 네. 우리 집에서 식사하죠. 제대로 인사하고 싶습니다. 진아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윤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지점장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진아 대리. 네, 지점장님.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아는 복잡한 표정으로 지점장을 바라봤어요. 화가 나기보다는 씁쓸했습니다. 지점장님도 처음부터 이러시진 않았을 거예요. 언젠가부터 사람보다 돈이 먼저가 되셨겠죠. 저도 언젠가 그렇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진아의 말에 지점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아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로비의 모든 직원이 박수를 쳤어요. 진아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2025년 5월 4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한남동의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룸.
진아는 민준과 함께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떨려? 민준이 진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괜찮아. 아버지는 이미 너를 인정하셨어. 그래도 떨려. 진아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예쁘게 묶었어요. 최대한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태윤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자리였어요. 태윤이 돌아섰습니다. 이번에는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지난번의 초라한 노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태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진아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은 무슨 아버님이라고 부르세요. 아, 네. 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3주간 정말 미안했습니다. 아니에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진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잘못했습니다. 태윤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나는 평생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돈이 있는지 배경이 어떤지.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태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30년 전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수연이라는 여자였어요. 민준이 놀라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녀는 가난했습니다. 대학도 못 나왔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죠. 태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 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나는 겁쟁이였어요. 수연을 떠나보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 후로 30년 나는 외로웠습니다. 정략 결혼도 실패했고 일밖에 할 게 없었어요. 태윤이 진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수연과 똑같다고. 따뜻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원칙,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30년 전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같은 아픔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태윤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진아에게 걸어와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민준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이진아 씨, 아니 진아. 태윤이 진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진아는 눈물을 흘리며 태윤을 일으켰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제발이요. 당신이 우리 가족이 되어주겠습니까? 네. 네. 진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윤은 진아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딸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민준도 두 사람을 안았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진아가 출근하자 로비의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진아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진아 씨, 축하해요. 정말 멋있었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다가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지점장도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진아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진아 대리, 잠깐 시간 있나요? 네, 지점장님. 둘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점장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승진 발령입니다. 과장으로 진급하셨어요. 네. 진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반성했습니다. 지점장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사람이 먼저예요. 돈이 아니라. 지점장님, 앞으로는 당신처럼 하겠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고객을 평등하게 대하고. 지점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아는 그 손을 잡았어요. 함께 좋은 은행 만들어요. 네.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한 달 후, 진아와 민준의 약혼식이 있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모임이었어요. 태윤은 진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맙소.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버님. 진아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평생 가족이 없었던 자신에게 이렇게 따뜻한 가족이 생긴 게 꿈만 같았어요.
아버지, 행복하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오랜만에. 진짜 행복하구나.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어요.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었습니다. 1년 후, 진아는 태용그룹 사회공헌재단의 이사가 되었습니다. 보육원 출신 청소년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어요. 은행은 그만뒀지만 진아의 철학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원칙을 지키는 용기. 태우는 매주 토요일마다 진아와 민준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진아야. 네, 아버님. 고맙다.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을? 30년 전에 못했던 선택을 아들은 했거든. 그게 내게는 구원이었어. 태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당신이 가르쳐줬어. 진아는 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심은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때로는 작은 친절이, 변하지 않는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진아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권력입니까? 원칙입니까? 체면입니까? 진심입니까? 답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진아처럼 흔들리지 마십시오. 태윤처럼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선택의 순간입니다. 진실한 마음은 결코 시험에 지지 않는다.